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기초 7강 10천간 1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번 시간에 강의했던 만세력으로 사주팔자 세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리는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주팔자를 부여받는 순간 자기가 받은 팔자 안에서 장점과 단점을 보고, 장점은 발전을 시키고 단점은 보강하면서 받아들인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사랑하는 길이 된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팔자를 기존의 어플보다는 만세력 책자를 통해서, 만세력 책자를 통해서 일일이 찾아가면서 쓰면서 숙달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주팔자를 보인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운수 세우기에 있어서 대운수는 10년에 걸쳐서 우리가 사주와 운세를 바뀌는 만 나이로 원령이 표준인 것을 찾는 건데, 이 찾는 방법은 남자는 연간이 양일 때 월주가 순행을 하게 되고 음일 때 역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는 연간이 양간일 때, 연간이 양일 때 월주가 역행을 하고 음일 때 순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주팔자를 볼 때 혹시 시간을 모른다고 했을 때 자주 이렇게 보다가 보면 상담하는 분과 상담을 진행하거나, 혹은 그 상담자의 어떤 연월일, 그리고 아니면은 상담자의 말하는 성격 등을 유추를 해서 시간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약간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시다가 보면 그것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 야자시에 대한 적용 문제는, 야자시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 명주의 육친 관계라든지 연월일시, 그 다음에 성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필요가 있으면 확인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생활명리학 7강 10천간 1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네이버 역학총님 카페에 들어가시면 천지 통보에 이 천간 지지에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천간이라는 것은 만물, 만상, 만법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척도이자, 그 다음에 이 천간을 우리가 보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영향이 있는 기운과, 그리고 나타낼 수는 없지만 없는 듯 하면서도 나타낼 수 있는 기상, 이 기와 상을 10가지의 갑을병정 무기경시 임계의 부호화를 시킨 것이 십천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 만법, 만상에 그러니까 세상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와 어떤 상을 갖다가 10가지의 부호,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부호화시킨 것을 십천간이라고 하겠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같이 배웠습니다만은 갑목, 그 다음에 갑을목,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가 각각의 계절과 그 다음에 방향, 그리고 우리 사람의 연령대에 해당되는 시즌이 어떤 시절이 포함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또 말씀드리면 갑을목에 해당되는 목은, 갑을목은 색깔로는 청색이고요, 계절로는 봄, 그 다음에 방향으로는 동쪽이 되겠고, 우리 그 인체 사람의 어떤 나이로 봤을 때는 소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정화는 어떤 그 활력을 가지는 계절로는 여름이 되겠고, 여름의 어떤 그 태양빛과 그 열을 상징하는 화색, 그러니까 적색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방향은 남쪽, 그 다음에 그 계절로서는, 인간의 계절로서는 청소년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토는 중앙으로서 환절기나 어떤 우리 그 인체에 있어서 변환기, 그 소년기, 청년기, 장년, 노년기에 각각 그 해당되는 시절의 변환기 역할을 하겠고요. 경신금은
이게 갑을목이 생기가 있다 그러면 생기를 나타내면은 경신금은 이게 굳어져서 무생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분이 되겠고, 이것은 경금이고, 색깔은 흰색을 나타내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은 가을이며 방향은 서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결실을 맺는,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약 5에서 60세기의 어떤 그 은퇴를 맞는 장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퇴직금을 수령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퇴직금이 가을에 맺는 어떤 그 열매 수확하는 어떤 결실을 상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수 및 임수 및 개수는 우리 계절의 끝자락 그 겨울에 해당되겠고요. 색깔로는 흑색을 나타내면서 오행으로는 수기운이면서 그 다음에 방향은 북쪽,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노년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십천간에 관련된 설명이고, 이런 십천간의 어떤 그 음양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게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십성이라고 있습니다. 십성에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십성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주 해석의 꽃입니다. 이 십성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십천간의 어떤 성질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교재에 보시면 먼저 목에 대한 천간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잠깐 먼저 알아보면, 이 간목의 경우에 간목은 초목이 비로소 껍질이 터져서 밖으로 나오는 생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기고 이제 이것은 어떤 그 음권에서 교훈에 어떤 자랐던 반복 씨앗을 위로 올리는 성분이 되겠고, 이것을 갑이 이제 모든 그 십천간 12지지에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첫째 역할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떤 깃발을 상징하기도 하고, 1순위 하늘의 진리를 펴는 개벽, 요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은 미월의 간목이라 하면은, 미월의 간목은 이게, 자 여기 보면 5월의 간목이 사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묘지가 되겠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신금일 때는 절지가 되는데, 이 미월의 간목이라 그러면 이미 본인의 기능을 다한 힘이 없는 생기가 없는 달에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분은 그러면 활동력이 제한이 된다라고 사주 해석할 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갑이 많으면 정력이 강하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예전에 이제 그 어느 정도 뭐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오장육보 중에서는 이 간목이 간에 해당됩니다. 간. 그래서 간목이 많으면 해독 능력이 좋아서 술도 잘 먹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범함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적으로 갑이 많은데, 그 세 번째 내용에 보면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 보면, 갑이 관의 제압을 못 받으면 기운이 치우친, 이것은 이제 물론 그 오행의 기타 주변에 생극 제하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갑이 많은데 목이 많은데 금이 없으면 좀 편협된, 고집된 어떤 성향의 성격을 볼 수가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물론 다른 주변의 사주 원국을 다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그러하다는 아니지만 이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목의 심리는 활동적인 사람으로서 고집이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은 우두머리 기질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표면 심리와 내면 심리가 있는데요. 갑의 표면 심리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갑의 입장에 봤을 때 심리, 간목의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심리가 표면 심리고요.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견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심리가 외부의 심리가 되겠는데, 요거는 나중에도 같은 그 일주 간목뿐만이 아니라 일간뿐만이 아니라 개수에 해당되는 것까지 다 한번 확인을 할 텐데, 이 표면 심리와 그 외부 심리에 대해서 요 내용도 마찬가지로 천지통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것은 그때 저희가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의 표면 심리는, 갑의 입장에서는 표면 심리가 비견이 되겠고, 그 다음 경금 입장에서는 편재의 심리가 되겠습니다. 마음자리는 심리를 보기 위해서 십성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역학총님의 천지통보 십성간 강의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목일주가 월간에 을이 있을 경우에 갑목일주가 오생인데 예를 들어서 월간에 을이 있다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을이 만약에 미토라고 할까요? 힘은 없지만 미토라고 하면 여기에서 올라온 형제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갑이 생지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갑의 역할은 을목의 생지 역할을 하고 이는 내가 돌봐야 할 형제가 있다는 것. 반대로 을목일주가 이렇게 있고 여기 갑이 갑목이다. 갑인이라고 인월이라고 일단 치면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반대로 을목일주가 월간에 갑이 있을 경우에 나를 도와주는 형제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 명리 고서에서 겁재를 형제의 덕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금전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그런 해석보다는 나에게 생기, 그 다음에 용기,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개념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을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을목은 갑목이 장성한 다음에 갑목이 장성해서 후에 이제 새로 하여 사절에 이르기까지의 생물을 을목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을목을 우리 인간을 을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살아서 생물 목이 늦가을에 이제 그 무생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자라나서 나중에 결국은 가을에 어떤 그 인생을 살면서 결실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같이 봤을 때 명리학이 인간의 어떤 운명을 공부하는 학문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을목이 우리 인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기존 고서에는 그 갑목을 나무로, 그 다음에 을목을 풀에다 비유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그 갑목은 나무를 성장시키는 그 말씀드렸지만 생기운이라고 봐주시고, 을목은 그 기운으로서 성장하는 나무로, 그 을목이 오히려 그 나무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을목의 심리는, 을목의 그 표면 심리, 내부 심리는, 표면 심리는 겁재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갑목 기준으로 했을 때 을목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겁재고요. 겁재가 되고, 경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재가 됩니다. 정제가 돼서 을경합을 하는 요소가 되고, 현실적인 사람인 경우도 될 수 있겠고, 만약에 사람으로 봤을 때 남자가 갑이면 여자가 을의 어떤 그런 양간, 음간의 성향을 띄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입장에서 양남, 음내로 보기보다는 양간은 밖으로 표출하는 어떤 직선의 어떤 개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음은 실속적으로 모으는 부드러운 곡선의 이미지를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남녀 평등론으로 보는 것이 또 타당하다. 갑을 어떤 남자 개념, 여자 개념으로 볼 때도 어떤 남자의 어떤 추구하는 직선적인 개념과 여자의 어떤 곡선적인 개념을 서로 어떤 조화롭게, 이미지가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라는 남녀 평등론의 입장에서 보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활명리학에서 교육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는데요. 화는 목을 자동차에 비유한다 그러면, 화는 발진하는데, 그 다음에 나가는데 필요한 원료가 되는 성분을 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간인 병화와 그 다음에 음간인 정화가 있는데, 이 병화는 갑목 입장에서의 표면 어떤 심리가 식신이겠고요. 식신은 내가 좋아서 하는 어떤 일, 그 다음에 자식을 먹여 살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식신이라 그러는데, 식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는 편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병화 입장에서는, 병화는 어떤 우리 말씀드린 태양볕, 빛이 되겠고, 심장을 강하게 하는 에너지 공급원, 그리고 어떤 평화가 온누리에 밝혀지기 때문에 밝은 사람, 그 다음에 숨김없는 사람, 온누리에 비치는 태양처럼 공평하게 돕는 사람, 그리고 발산, 색깔을 조정하는 성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화가 있으신 분들은 예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떤 정화가 여성이면 양간인 병화를 남자의 어떤 남성의 어떤 상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표면 심리는 상관이 되겠고요. 상관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플러스면 상관은 마이너스가 되겠고, 만약에 일간이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가 식신이고 플러스가 요 상관인데요. 요것은 또 나중에 다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계속 이어지면 표면 심리는 상관이고, 그다음에 내면 심리는 정관인데요. 태양의 열을 받아서 비축을 해서 축적된 이 열을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돋보기로 이렇게 태양열을 이렇게 모으면은 이 태양빛을 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뜨거워지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모으는 축적된 열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심장,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정력적인 사람, 문명, 이 정화가 나중에 을목이 사람이면 을목이 사용하는 정화는, 이것은 문명이라고도 나중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문명으로 계속 해석할 때 있는데, 그걸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고, 왜냐하면 인간이 문명이란 것이, 그러니까 불이 생기면서 인간의 욕심이 생겨서 탐욕의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상징도 됩니다. 이 정화는 문명이기도 하면서 탐욕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태양이 이제 병화가 남자면 정화는 여자를 상징한다고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천간 오행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생화, 화생, 토생금, 금생수에 있어서 오늘 정화까지 이제 확인해 봤는데요. 말씀드렸지만 목은 화를 갖다가 필요한로 하는, 목을 자동차를 비유하면은 이 자동차를 발전시키고 승진하는데 필요한 연료가 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간이 없으면, 간목이 없으면 심장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유기적인 기초적인 성분, 목생화, 화생토로 가는 순환 과정에서의 성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오늘 생활명리학 기초 7강 10천간 1편의 교육을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생활명리학 기초 8강 10천간 마지막 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